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담한 부산 진행의 조면주입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랜데요. 한 대형마트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소비자 10명 가운데 7명 정도가 올여름 에어컨을 구입할 예정이고 7월 전에 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극성수기인 7월에서 8월 사이에 에어컨을 구입했던 소비자들의 경우 설치하기까지 최장 보름 이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무더위에 취약하신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에어컨 구입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부산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인물을 만나보는 대담한 부산. 오늘 함께 하실 초대 손님 어떤 분이실지 먼저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죠. 네, 대담한 부산 오늘의 초대 손님은 부산 국제교류재단의 로이알로 꾸마루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를 예, 드려야 될까요? 인도에서는 나마스테로 합니다. 네, 예. 지금은 뭐 나마스테보다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이 더 편안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나마스테 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아서. 그렇죠. 예, 네. 예. 사실 저는 오늘 실제로는 처음 뵙습니다만 굉장히 이렇게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이요. 한국 문화 퀴즈를 풀어보는 그 TV 프로그램에서 제가 열혈 애청자거든요. 시청자라서 예. 굉장히 낯익은데 이렇게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면서 주변에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인기를 좀 실감하십니까? 인기는 모르지만은 가끔 뭐 어디 갈 때 지하철 타고 가든 어디 가든 나를 아는 사람들이 좀 와서 인사하는 거 보면은 네. 내가 좀 다르게 생겨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예. 물론 저는 그분들을 잘 뭐 뵙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네. 뭐 TV 출연하시고 아마도 오늘 저희 또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후로는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알아보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 10단계 꼭대기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 예. 그렇게 퀴즈를 푸실 때 보면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을 너무나 잘 풀으셔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예. 한국에 오신 지가 어느 정도나 되신 거죠? 이제 40년 돼 갑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는 인도 분이라기보다는 한국 분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뭐 인도에서 보낸 시간보다 배로 여기서 살았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 어떻게 처음에 그렇게 한국에 정착하시게 된 어떤 사연이나 특별한 계기가 제가 있을까요? 공부 때문에 여기 왔는데요. 네. 그래서 근데 공부하는 분야가 동북아시아이고 그중에서 한반도에 대해서 좀 공부하려고 네. 왔을 때 1980년 여기 왔습니다. 네. 80년에 한국에 오셨으니까 정말 40년 가까이 됐고요. 네. 그럼 부산에 정착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89년부터 제가 부산 외대에 네. 있습니다. 근데 부산 사투리를 전혀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안 쓰는 거는 아니겠죠. 그런데 네. 시작은 서울부터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조금 서울 영향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런 네. 왜 안가? 그러면은 한국에서 역시 결혼도 하셨고요. 예. 네. 아내분은 부산 분은 아니십니까? 서울 사람입니다. 예. 그럼 처음에 이제 부산에 와서 사실 때 조금 언어에 있어서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어요? 저는 학교 다녔을 때 그때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이 부산이나 이쪽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부산 사투리에 좀 익숙해졌는데 우리 집사람은 여기 왔을 때 굉장히 외국 땅에 왔다고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예, 예를 들면 뭐 어떤 말씀들을 잘 못 알아들으시던가요? 그래서 할머니가 제일 왔을 때 할머니가 알라는 없나요? 뭐 이렇게 하니까 네. 그러니까 알라가 뭔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정말 그 한국 분이신 아내에게 인도 분이신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오히려 통역을 해주실 정도로 예. 근데 그 돈도 안 받으면서 네. 그냥 일만 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뭐 한국 말씀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저도 편안하게 오늘 대화를 나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2011년 1월에 또 대한민국으로 귀화를 하신 10만 번째 외국인이시고요. 현재 부산 외국어대 인도학부 교수이자 부산국제교류재단의 사무총장님이신데 지자체 중에 최초로 외국인 출신 기관장 1호세요. 예, 한국에서 최초의 기록들을 좀 보유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저도 한국이 변화하는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저런 기회가 저한테 많이 좀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 추가되는 게요. 저희 티브로드 대담한 부산의 최초의 외국인 초대 손님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하나 더 아유, 추가해야 감사합니다. 될 것 같고요. 예,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산국제교류재단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산국제교류재단 어떤 곳인지 또 어떠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가요? 예, 부산이 지금 국제 경쟁력을 가진 도시, 국제 도시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또 국제화의 수준도 점점 높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했을 때 우리 재단이 부산의 전 세계에 좀 잘 알려지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주로 네트워킹하는 기관이고 그리고 이 네트워킹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을 우리 부산시의 다른 기관 아니면 부산 시민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그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도시 외교가 우리 주 역할이고 시작할 때는 부산의 자매 도시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했고 네. 이제는 좀 더 넓혀서 유라시아이면 유라시아 아니면 지역을 넓혀가면서 또 앞으로 아시안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발전할 것 생각해서 네. 우리가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기관이고 또 부산의 우수 정책이나 우수 기술들을 자매 도시에 필요한 곳에 네. 전달하는 역할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에는 6만 넘는 6만 4천 명 정도 되는데 네. 그리고 이 인구가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6만 4천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 꽤나 빠른 증가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런 만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것들이 또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으로 또 자리 잡은 것 같고요. 어떠세요? 뭐 일하시면서 사무총장님께서 많은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을 만나실 텐데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과 비교해서 부산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느끼는 어떤 불편함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낯선 곳에 가면은 불편함이 있는 게 마련인데 네. 그러나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부산이 그렇게 적응하기 어려운 공간은 아닙니다. 네. 물론 부산에도 그러한 역사적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 외국 손님에 대해서 배척하는 게 좀 다른 도시보다는 좀 덜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도 생활하기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네. 또 어떤 때는 절차를 몰라서 좀 불편을 겪을 때도 있는데 갑자기 아프거나 아니면 약을 사야 되는데 약 사기 위해서는 예를 매일 먹는 약인데 혈압약 약인데 네. 그걸 바로 가서 살 수는 없고 네. 그것도 진단 받아야 그 다음에 살 수 그렇죠. 있고 또 어떤 때는 잠깐 여기 왔는데 일이 좀 약간 길어져 가지고 오래 있게 됐다. 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또 많이 발생해. 네. 약을 준비해 안 왔다. 무슨 뭐 아파서 병원에도 전혀 정보가 없다. 그런 것을 우리 재단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분들에게서는 뭐 재단이 정말 이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타국에 갔을 때 정말 난감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런 도움을 주신다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도 정말 계속 생각이 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또 올해 새롭게 부산 외국인 주민 대표자 회의를 또 발족하셨다고요? 예. 어떤 거죠? 외국인들이 여기
단순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네. 살면서 우리한테 많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 이때까지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님이 바로 위원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외국인의 이야기가 시장님한테까지 전달될 수 있고 또 시장에 전달될 수 있는 네. 그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불편함들이 뭐 바로바로 해결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가 있겠군요. 예, 일단 문제는 어디든지 있는데 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이제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외국인들이 우리 부산에서 느끼는 어떤 불편함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반대로 외국인들이 우리 부산에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편리하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부산이 굉장히 안전하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다른 도시보다 생활이 편한 곳이다. 네. 예를 들면은 그 학생들한테 유학생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서울은 너무 비싸고 네. 부산은 아주 괜찮다라는 네. 이야기도 듣고 또 하나 좋은 점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볼 때 부산만큼 좋은 기후 조건을 가진 도시도 별로 없습니다. 네.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도 그 사람들이 부산에 오면은 부산의 매력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잠시만 가도 시원한 바다를 볼 수 있고요. 산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잖아요. 예.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네. 부산이 좀 열린 공간이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외국인만이 아니라 네. 그래서 부산의 그런 열린 공간, 열린 마음을 누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재단의 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역할이겠죠. 예. 총장님께서 89년부터 부산에서 이제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로얄록 사무총장님께서 느끼는 부산의 매력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부산의 매력이 손만 밀면은 바다이고 네. 다른 손 밀면은 산이고 이런 조건을 가진 도시들이 많지는 않고 네. 또 그 자연 조건만이 아니라 물론 사람들이 다 부산 사람들이 무뚝뚝하다 그런 말을 하긴 하지만은 저도 여기 살다 보니까 그 서울에서 생활을 시작했지만은 이제 서울 가라고 하면은 제가 아마 안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 사람의 그 끌림 그게 부산에 많이 느끼는 점입니다. 그렇죠. 예. 사투리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싸우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 속에 또 정이 담겨져 있고요. 근데 싸움도 뭐죠? 그 모르는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네. 친구니까 좀 뭐 내가 문제 있는 점을 지적해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네. 근데 싸운다는 거는 목소리가 좀 다르다는 그렇죠. 것 네. 때문에 느껴질 수는 있는데 그러나 좀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이 진짜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목소리가 그렇다고 알게 되죠. 예. 그래요. 이처럼 부산의 매력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러한 매력들을 국제사회에서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적임자이시기 때문에 부산국제교류재단의 사무총장으로 또 임명이 되셔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고요. 부산국제교류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요.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우리가 1년에 거의 40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 국제교류 분야입니다. 네. 거기는 그 나이, 연령 이런 거 관계없이 거의 어린애부터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습니다. 전에는 그 주변 국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네트워킹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 부산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보다 쉽게
보다 편하게 부산에서 정착할 수 있거나 아니면 부산에 며칠 있어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정보 제공을 우리가 네. 하고 있고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1577-7716 번호로 전화만 하면은 네. 우리가 도와주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언어도 물론 우리 재단 내에서는 5-6개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우리 봉사자들은 거의 11개 언어를 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한계가 외국인들한테 가장 어려운 문제들인데 그 병원에 가든 뭐 어디 여행 가든 모든 면에서 우리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사업들도 아, 계획을 하고 계신데요. 예, 그런 사업 중에서 외국의 어떤 공관장을 또 초청해서 우리 부산에 투어를 예.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예, 바로 봄이었는데 우리가 그 이때까지 외국에서 물론 외국하고 네트워킹 하지만은 네. 결국 외국의 그 시행정도 각각 나라마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서울에 뭐 계시는 대사님들을 부산을 소개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 네. 그래서 팸 투어 프로그램을 우리가 시작했는데 그 3년 전부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올해는 우리가 부산의 황토 기업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비즈니스도 서로 할 수 있는 그 네트워킹 그 장이 네네. 됐죠. 또 많은 대사들이 부산에 오면은 특히 대사보다도 대사 부인들은 네. 부산을 더 좋아하세요. 하시는 이야기가 서울에 있을 때는 그냥 집에 그 하인처럼 사는데 네. 부산에 오면은 시 한 편 쓸 그 마음이 생긴다 그런 말을 하시는데 또 노래가 저절로 나온다 그런 네. 이야기 하시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 이야기도 하세요. 그 혹시 그 뭐 대사관을 부산에 옮기거나 아니면 부산에 하나 조그마한 사무실이라도 좀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네. 이야기들도 사모님들 많이 하세요. 물론 그렇군요. 한계는 있지만 언젠가 되겠죠. 사실은 미국 이런 때는 물론 워싱턴이 수도이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아는 거는 다른 도시들이죠. 뉴욕이든 네. 시카고이든 이런 데 많이. 그래서 언젠가 부산도 옆에 뭐 그냥 커마 써가지고 코리아 부산 코리아 쓰지 않을 정도 부산가 잘 세상에 알려졌으면은 뭐 합니다. 그래요. 예. 그만큼 또 부산에 오면은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는 또 우리 부산국제교류재단 관계자분들이 또 애써 주셨기 때문일 것 같고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어울마당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까? 예, 그 세계인의 날 행사하고 네. 맞춰서 우리가 부산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과 그리고 부산 시민들이 한 곳에 모여서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마련하고 있는데 네. 벌써 14회였어요. 얼마 전에. 또 이번에는 그 대사님들도 다 30개 그 나라의 대사님도 다 네. 참석하셨고 또 부산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다 와서 바로 좀 제일 앞에 시장님 옆에 딱 앉아 있는 그 모습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제가 이 어울마당이라는 게 왜 필요하느냐?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의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자면 알게 모르게 부산에 저도 그런 말을 많이 써요. 특히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 그에 대해서는 항상 그 놈자가 들어가요. 네. 예? 다 아시죠. 또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인도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사람 할 때 처음에 저도 놈하고 사람의 차이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차이는 있는데 네네. 또 다른 뜻이 있다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외국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네. 이런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부산이 국제도시로 등장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어울마당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서로 사소한 부분이라도 대화를 통해서 또 극복할 건 극복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그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 저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관심이 가던데요. 예,
우리가 이번에 4회째인데요. 부산이 항구 도시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네. 사실은 전 세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위치에 그 장소에 그렇죠. 장소를 동북아의 마련한다는 관문이죠. 얘기죠. 관문이죠. 네. 그래서 또 유라시아의 여러 가지 경제 가능성을 봤을 때 전에는 청년들을 데리고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엔 시민 대장정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에는 물론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 갔다가 중국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그 몽골리아 갔다가 또 다시 뒤에서 타고 뭐 러시아 철도 타고 모스크바까지 갔다가 네. 그 다음에 폴란드, 독일 해가지고 berlin에 마치려고 합니다. 네. 이번 올해는 이 프로그램이 조금 작년보다 좀 더 길어졌어요. 약 3일 동안 더 길어졌는데 23일, 4일 정도 되는데 berlin에 마무리 지는 이유가 berlin은 그 berlin wall 그 벽이 허물어지는 네. 것이 이제 올해는 30주년 행사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예. 예, 벌써 30주년이군요. 30주년이 되는데 네. 이제 한반도에도 이런 변화의 바람이 이르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3.1 운동 100주년 행사도 올해 많이 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러시아, 중국 이런 데 가시면서 그런 스토리텔링도 네.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정말 아주 큰 의미의 유라시아 대장정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사실 한국은 이 표면적으로는 점점 다문화 국가가 되어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그 공동체 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사무총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물론 한국도 이제 이 먼저 다문화를 그 수용하는 게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100년 동안에 했던 것은 부산이나 한국이 그 짧은 시간 내에 해야 되니까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부산이나 한국의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난 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훨씬 빠른 속도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다문화라는 개념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난 봅니다. 네. 전에 외국인이라고 했을 때는 내국인 외국인이었는데 그리고 외국인 훨씬 더 대우를 많이 받는 시대였는데 이 다문화라는 개념이 생기고 나서는 자기도 모르게 뭔가 좀 약간 그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주로 우리가 봤을 때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선진 사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하고 좀 선진 사회 아닌 나라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는 좀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하는 것이 앞으로 부산의 국제화에 아주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태어난 것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긴 하지만 또 공통점이 있잖아요. 모두가 우리 부산에 살고 있다는 그런 공통점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만큼 틀린 것이 아닌 다르다는 것을 좀 인정하면서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런 만큼 또 앞으로 우리 사무총장님의 역할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앞으로의 이 부산국제교류재단 계획과 함께 포부도 크실 것 같은데요. 예, 저는 하나 또 보태고 싶습니다. 다양성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이 이제는 그 다양해지고 있다. 코스모폴리탄 소사이티로 뭐 이동하고 있다는 네. 거 말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마음이 만나야 된다고는 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슬로건이 이번에는 하는 게 Engage Mind, Build Bridges, and Connect Geography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저번에 Engage Mind 사람들을 일단 만나야죠. 네네.
두 번째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다리가 저절로 문화차 다리가 생기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은 이 지역에 관계없이 우리 뭐라 할까 우리 관계가 네트워크 넓어질 수밖에 없다니. 그래서 그쪽에 네.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은 일하는 보람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외국인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 만나셨겠습니다만. 그 얼마 전에 어떤 네. 수염 있는 어떤 외국인이 네.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한국이 많이 달라졌다, 부산이 많이 달라졌다. 처음에 갓난 아이들이 나를 보면 울었는데 네. 이제 우는 아이들이 없다. 그 말이 정말 부산이 이제 이만큼 익숙해졌다. 네. 다양성에 대해서 이만큼 익숙해지고 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그걸 제일 많이 인식한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놀 때는 정말 갈등이 없습니다. 네. 문제가 아직까지 우리 어른들한테 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부산과 해외 도시 간의 어떤 민간 외교관으로서 또 우리 부산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또 활동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이런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물론 저는 뭐 달리 생겼지만은 한국인이고 네. 그래서 나 같은 많은 분들이 부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도 부산을 위해서 또 부산의 생동감을 한 단계 높여주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분들인데 시민들도 그걸 인식 좀 바르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신 것만으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성이 인정되고 존중되는데 한 걸음 더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대담한 부산 국제교류재단 로얄록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236만 7천여 명 정도로 이는 작년 대비 8.6%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100명 중에 4.6명 정도가 외국인이라는 얘기인데요. 점점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 만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대담한 부산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